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1월 8일입니다. 어제 동지가 지나고 지금 겨울비가 이제 내리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요. 건강주의 다 하시고요. 오늘 또 한 주의 출발 월요일이었는데 지난주 미국 증시가 또 고공행진을 만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기 보유 지분 10%를 트위터에 세금 문제로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또 그런 이슈를 던진 상당히 의미 있는 주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테슬라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과연 대주주 입장에서 주식을 정말 판다면 주가가 하락할지, 그 또한 이제 오버행 이슈가 만약에 물량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수급이 바뀌면서 더 주가가 고공행진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테슬라 얘기는 오늘 좀 여기까지만 잠깐 해보고요. 생각을 앞으로 할 시간이 많으니까요. 미국 증시가 고공행진을 계속 만들고 있죠. 연일 사상 최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미국의 실적들 S&P 500 기업의 그쵸? 기업들의 실적도 있지만 팽이라는 거 불리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 여기엔 최근에 엔비디아 그죠? 엔비디아 테슬라 좀 전에 얘기한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 이제 막 위로 진입을 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고 증시 레벨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증시는 지금 아시겠지만 지수가 7월 달에 지수 3,300포인트를 찍고 나서 지금 오늘 2,900포인트 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락률로 치면 고점 대비 10% 정도 지금 하락을 한 상태고, 얼마 전에 3,000선을 다시 회복도 했었지만 결국 수급에 못 이기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일부 대형주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쌍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힘든 증시가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 제 채널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사실 포트폴리오 상에서 중소형 위주, 그쵸? 스몰캡까지는 꼭 아니더라도 트렌드를 장착하는, 그쵸? 어느 기업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업들의 포트폴리오에 잘 삼으신 분이면 지금 상당히 지수의 변동성은 나타나고 있고, 지수는 못 올라가고 있지만 내 계좌의 수익률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 이런 차이를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제 채널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좀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면 더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 마감 증시 보면 코스피는 그죠?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이 1% 이상 넘게 빠졌었습니다. 거의 종가 무렵에 개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코스닥은 플러스로 전환 1000포인트를 그죠? 깨지 않는 모습을 만들었고요. 코스피는 2900 20선까지 밀렸다가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사실 최대의 하락폭 섹터는 바이오 섹터였습니다. 주말에 아시겠지만 화이자의 그 머크에 이어서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이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백신도 아직 개발 안 됐고 K 백신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그죠? 긴급 승인의 FDA에서 머크뿐만 아니라 화이자의 유효성까지 비교한다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한국 증시의 바이오 섹터를 짓눌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섹터를 제외하면 코스피도 보합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나. 하지만 바이오 섹터의 무차별적인 그런 하락, 오늘 공매도가 많이 나온 걸로 아는데요. 이런 부분이 시장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유독히 강한 알파 섹터가 있습니다. 제가 베타와 알파는 지난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12 종목만 가져와 봤는데요. 12 종목 엔터 종목 ENM도 4%나 올랐고요.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공통이 뭐죠? 게임주의 겸 최근에 NFT 이쪽이랑 엮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브엠, LNF, 2차전지 소재 업종, 오늘 장중에 더 강하기도 했었지만 상당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했다는 거.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 중에 시가총액 1위를 코스닥 차지하고 있는 셀트론 헬스케어가 6% 빠졌고, HLB가 6%, 셀트론 제약이 5%. 이 정도면 바이오 섹터만 사실 아니었으면 코스닥도 상당히 지수가 많이 올랐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래대금은 여전히 양시장 10조 원대로 부진한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기관의 금융투자 코스피 물량은 계속 나오고 있고 개인이 받치고 있고 지난주에 수급의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거래대금이 상당히 저조하고 개인의 투심이 위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는 갈팡질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조금이든 많든 돋보이는 그런 수급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강하지만 보시면은 코스닥이 이렇게 그죠? 급락을 했다가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서도 보면은 밑으로 오늘도 밑꼬리를 많이 달았고 물론 그게 알파 섹터 시가총액 큰 종목들도 버티기 때문에 2차전지와 게임주 같은 게 버티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만든다고 보는데요. 코스피 차트는 여기에 제가 나타내지 않았지만 아시지만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거의 제자리 그죠? 9월 말 10월 초에 저점을 향해서 거의 코스피는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알파 종목군이 코스피의 시가총액의 큰 종목계에는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시총 거의 7조 8조 원을 하고 있고요. 그죠?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이런 것도 시가총액, 위메이드도 올라와서 시가총액 5조 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총 상당히 큰 종목들이 지수를 상당히 받치고 있기 때문에 스몰캡도 좋지만 시가총액 큰 종목들도 좋고 실적 발표에 우상을 하는 종목들, 말씀드린 심텍이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 IT에서도 반도체가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후공정이나 패키지 기판 이런 쪽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상당히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게 아주 차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히 지수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별 종목, 그죠? 개별 종목의 흐름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지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를 핵심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 소식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금융위에서 NFT를 가상화폐는 지금 비트코인 이런 쪽은 가세하겠다 내년부터 그죠? 그런 논란이 상당히 있는데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 이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도 업데이트 지침에서 나온 거고 우리는 그걸 따른다. 이런 게 지난주에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소식에 게임과 모바일 게임, 위메이드 대표주를 비롯해가지고 NFT 가세 대상 재해 기대감 등에 상승했다. 이 테마가 진짜 단순 일회성 테마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미시스코 한 3일 전에가 이 체크포인트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시겠지만 에디슨 모터스가 지금 쌍용차 인수하기 위해서 지금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상황인데 이 에디슨 모터스는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셀 공급 계약까지 지금 체결 오늘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결국 세미시스코를 에디슨 모터스 이제 지분 관계로 엮인 그런 모습 속에 이 관련된 것도 결국 전기차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면서 2차전지 소재가 좀 쉴 동안 확장의 개념으로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개별주지만 시가총액이 1,500억도 안 되던 회사였기 때문에 올리기에도 쉬웠고 수급적으로 들어오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 아시겠지만 경제 재개주, 니 오프닝주 그죠? 니 오프닝주에 대해서 논란은 많아요. 그죠? 여행과 항공주는 저는 아직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르면 트레이딩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장기 테마를 형성하기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 회사들의 실적이 다시 좋아지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적이 좋게 나오면 거기에 따른 어떤 회사의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이 공시적으로 뜨게 되면서 결국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걸맞는 섹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이자 코로나 경증치료제 사실 머크랑 다를 바가 없었죠. 유효성 말고는 그죠? 확률적 말고는 다른 소식이 아니었는데 그 기대감에 상승했다. 그죠? 그러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거나 아무래도 백신 관련 CMO 기업이나 이런 바이오 섹터가 수급적으로 공매도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거는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레이딩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제가 구조적 성장을 하는 그런 섹터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픽앤뷰에서는요. 오늘은 픽보다 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아까 제목대로 미국은 고공행진인데 한국 증시 왜 못 오를까? 그쵸? 근데 한국 증시가 약하다고 내 포트폴리오가 계속 진다고 있으신 분은 주식 투자에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올렸었던 알파 섹터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 스터디가 많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간 변동성은 지난주도 코스피가 마이너스 0.2%였어요. 오르고 내리고 했지만 지수는 사실 크게 변함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 주도 저는 뭐 오늘은 내렸지만 또 이번 주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한 주간으로 봤을 땐 지수 변동성은 계속 아마 2,900선에서 그죠?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뭐 3,100선을 한 200포인트를 두고 지수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을까. 코스닥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계속 강하다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알파 종목들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안 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미국은 EPS, 즉 주당 순이익 상장 기업들의 성장률이 올해 작년에 코로나 기저효과로 워낙 좋아지기도 했지만 내년도도 뭐 한 6에서 7% 컨센이 잡혀 있습니다. 좋아질 걸로. 근데 한국의 상장 기업은 작년 코로나 이후에 기저효과를 발휘도 했지만 뭐 지금 공급망 이슈부터 해서 반도체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좋아지는 기업은 계속 좋아지죠. 근데 전체로 봤을 때 전체예요. 전체. 지수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한 6에서 7% 미국과 다른 미국은 플러스인데 한국은 마이너스 이렇게 감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급격하게 하락했던 기업 실적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사실 유지만 해도 주가 지수는 버틸 수 있거든요. 유지하다가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조금 기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큰 감소폭은 아니기 때문에 지수 하방 경직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이 EPS 성장률에 대한 감소가 선반영되면서 주가 지수가 전혀 못 움직이고 대형주가 못 움직이고 물론 대형주가 못 움직이는 건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유동성이죠. 유동성 긴축인데 미국은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자산 매입 월 1200억 불 매입을 월별로 150억 불을 11월부터 줄이는 거지 1200억 불을 계속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월별로 줄여서 6개월 동안 그죠? 8개월 동안 줄여 나간 뒤에 금리 인상도 고용 보면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벌써 금리 인상을 올해 8월에 진행했고 이번 주인가요? 금통이 목요일 또 진행할 수 있고 또 대선 전에 내년에 뭐 두 차례 인상해가지고 제로 금리까지 내렸던 기준금리를 1.5%까지 지금 컨센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이클 이런 것들이 수급 개인들의 유동성을 막고 있고 대출 규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 빠르게 우리나라가 먼저 부동산을 잡겠다고 이 긴축을 한 것 자체가 결국 선진국과 대비해 가지고 어떤 수급에 왜곡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수는 결국 박스가 결론적으로 나올 거라 보고 있고 테마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테마라는 게 단순 단일 테마, 정치 테마가 단순 테마가 될 거고요. 2차 전지 아니면은 지금 뭐 메타버스 그리고 뭐 위성, 우주, 뭐 UAM 그죠? 어반 에어 모빌리티 이런 것들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가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당장의 이익이 안 나더라도 그런 테마는 앞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산업의 섹터 변화를 읽어야 될 텐데요. 그런 종목 장세가 계속 연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 위에 말씀드린 이런 것 때문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에코프로 BM을 주가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50만 6천 원에 끝났습니다. 제가 이 동종목을 34만 원대 여기서 아마 소개를 드렸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 공시가 나왔고 그죠? 캐펙스 투자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2차전지 소재업종도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40만 원대 후반까지 갔던 게 40만 원 초반까지 다시 내려왔었습니다. 고점 대비 한 15%의 조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소재업종이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 고점에서 조정받았으면 좀 사볼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런 말씀도 드리기로 했는데 오를 만큼 오랐다고 생각하시면서 터신 분도 있겠지만 원래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메가트렌드랑 뭐 전기차, 점유율, 그죠? MS 이런 것들 체크한다면은 그리고 기업에 대한 믿음 앞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회사는 물론 실적 발표하면서 또 CEO 겸 오너가 큰 그림 빅픽처를 워낙 선명한 게 그려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갭으로 상승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이거의 꼭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이 종목이 얼마나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래 이익을 다 땡겨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PER이 평균 PER이 내년 수익 기준으로 60배가 넘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돈이 이쪽으로 쏠릴까? 이 생각을 좀 가져셔야지
내 투자 수익률을 천차만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서 이 구간에 파신 분, 이 구간에 다시 들어가서 또 언제 팔까? 이거를 잘하신 분은 진짜 더 잘하시지만 진짜 잘하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추천을 하긴 했지만 이때 사셔서 여태까지 갖고 계신 분이 승자죠. 그쵸? 여기서 더 주가가 올라가면은 수익률은 천차만별입니다. 진짜. 여기서 사신 분들은 사실 여기서 흔들리면 못 버텨요. 못 버티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싸게 사놓으면은 버티기가 쉽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LNF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동안의 종목들 사실 과거로 한 1년 전 영상들로 돌려봤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종목을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지금 가격에 못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진짜 더 성장한다고 생각하면은 또 살 수도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코 신고가 종목을 따라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미국 증시 연일 신고를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아까 말씀드린 초기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시총 나스닥의 뭐 시총 10위, 뭐 페이스북, 그죠 메타로 변신한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불리는 것들 실적과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나 어떤 그쵸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회사가 사실 시장에서는 제가 봐도 안 보입니다. 국내 기업에서 그래서 대형주보다 중성 쪽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 증시가 고공행진 가는데 한국 증시도 사실 동종목들은 이렇게 고공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단 지수만 못 가는 거예요. 지수만 같이 못 갈 뿐이지 정리를 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주식은 엄청나게 고수익을 내기 때문에 우상향을 한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정말 좋은 나라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미국은 ETF를 투자했으면 그 말이 맞고요. 미국도 종목을 그죠? 빅테크 기업을 투자 안 했고 밑에 중형주를 투자했는데 모든 종목이 많아요. 유가가 최근에 올라서 엑슨모빌 같은 게 올랐지 유가에 관련된 어떤 산업재라든지 중우장대 이런 기업을 투자했었으면 전혀 수익을 못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에 대한 투자, 미국 주식이 그죠? 미국 주식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위대한 것. 그죠? 기업이 위대한 것이죠. 결국 투자에서는 어느 기업에 투자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결국 변화를 잘하고 제가 최근에 또 성장주를 어떻게 셀렉을 하냐 이런 것도 영상에 올렸었는데 뭐 M&A, 뭐 공시 내용 이런 거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사업 투자 이런 것들 그리고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이 결국 이런 것들을 망라하는 건데요. 미래지향적 그죠? 우리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것들 이런 회사가 결국 주가는 잘 오릅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결국 그게 NFT 같아요. NFT의 대표적인 회사가 저는 서울옥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미술 경매품 이런 것들 정말 남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NFT로 하게 된다면 서울옥션 주가가 오늘도 급등한 이유는 이런 트렌드를 진짜 잘 반영하기 때문에 돈이 몰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을 꼭 제가 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한국 재벌 기업들은 분사를 최근에 많이 하잖아요. 분사.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닙니다. 기업들이 오히려 자기네 기업들의 어떤 시총을 나눠먹기 이런 식으로 불리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매력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단순히 LG, 뭐 삼성 이런 대기업 제가 제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기업을 웬만해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대기업을 추천하면은 좀 짧게 먹자. 이렇게 뭐 3개월, 6개월을 보고 투자하자. 근데 정말 템버거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유메이드 같은 게 템버거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길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의 미래 가진다면은 오히려 더 길게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시가총액 큰 기업들 코스피에 쌓은 만큼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 컨센서스만 상당히 높게 다시 올라간다면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여지 있고 싼 기업들 많습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싼 기업은 많은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알파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과 평균과 같이 살려고 투자를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 많은 생각 제 채널 통해서 또 한번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